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테슬라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메일로 예전부터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국내, 종목에 대해서 차트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미증시, 그러니까 다른 해외 주식에 있어서도 그 차트 분석이 가능하느냐,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예전부터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하지 않고 있지만 주변에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고 거기에 있어서도 제가 차트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영상에서 올리지는 않지만 네, 제가 혼자서 차트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테슬라 질문을 저한테 그러니까 질문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부탁을 하신 거죠. 대부분 유튜브를 보면 테슬라의 기업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테슬라의 기업과 그 관련된 뭐 기사 뉴스, 그 다음에 제품, 그러니까 자동차겠죠. 예, 그러한 내용을 쭉 얘기하는 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차트 분석을 하는 그 유튜버는 없는 것 같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테슬라 검색해서 이 주가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저도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한번 예, 올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 좀 도움이 제가 잘 분석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볼게요. 지금은 액분이 된 상태의 흐름이죠. 근데 차트가 좀 이상하죠. 대부분 차트가 이런 모양일 겁니다. 그쵸? 이렇게 지금 자 액분을 해도 적용이 그냥 되는 이러한 지금 차트가 대부분일 겁니다. 자, 저는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이고 맞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의견입니다. 액면분할, 자, 액분을 하고 나서 이거를 아까 자 대부분 이러한 모습 이게 지금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정상적, 그러니까 비정상, 정상 그런 개념이 아니라 흐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액분 전하고 액분 후에는 흐름이 다릅니다. 이 흐름을 깨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액분 전과 액분 후에는 확실히 흐름이 다르다. 이걸 알아쳐야 돼요. 지금 액면분할을 하는 국내 기업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뭐 삼성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국내의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대표로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주가, 그러니까 액분을 하는 그 내용이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액분을 하게 되면은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나와요. 그게 액면 분할을 하는 다음의 모습이 예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주가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이 확실히 달라요. 전하고 후하고는 예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던 이 테슬라의 모습을 보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상승할 거다라는 그 생각은 일단은 예 접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무조건 상승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박스에 대한 그 부분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게 액면분, 액분 이후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최근에 자, 액면분할하고 나서 나온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자, 이 박스의 흐름 있죠. 자, 이 박스의 흐름 여기를 벗어나야 돼요. 지금 이게 가장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예, 내용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그림은 일단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박스와 이 흐름에 대해서 상방과 하방
자,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 국내 증시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박스권, 자,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는 걸 위로 벗어나느냐 밑으로 벗어나느냐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모릅니다. 주식은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걸 알면 누가 일을 하고, 누가 힘들게 땀 흘리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다 주식하죠. 그죠? 제가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죠? 이걸 알면, 이걸 알면 신이고 아니면 사기꾼이다. 둘 중에 하나,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다. 이건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권의 흐름을 살펴봐야 되는 거다. 어떤 식으로 가는지를.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보면, 지금 모습에서는 이 박스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이 박스 안에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지금 흐름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자, 당연히 일단 하방에 대한 힘이 좀 강하겠죠. 위의 상단에 대한 고점, 이 고점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제대로 못했다. 그렇죠? 이 고점, 박스의 고점이 아니라 이 고점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못했어요. 양봉이 나왔지만 이 양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안착한 게 아닙니다. 다음 상승에 이어서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안착이지, 이건 안착한 게 아니라 저항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자, 다음 주에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니까 무조건이 아니라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하방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횡보 하방으로 봐야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빠지는 그림이에요. 빠지는 그림이고, 여기에서 양봉이 이렇게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양봉이 나오면서 패턴을 돌려주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럼 양봉이 나오면 무조건 상승하느냐? 아니죠. 여기 보시면 양봉이 나오고 또 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하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면, 그 양봉과 거래량, 그리고 그 양봉의 모습에서 그 다음 양봉 또는 다음 음봉, 이 모양을 또 봐야 돼요. 자, 가장 쉬운 것은 양봉과 양봉이 나오면, 아, 이거 돌려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양봉과 음봉이 나와요. 그 양봉과 음봉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자, 갭으로 띄었죠. 그 음봉입니다. 갭으로 띄어서 빠져서 나온 음봉에도 일단 음봉입니다. 그건 상승이 아니에요. 일단은 상승이 아니라 밀릴 수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음봉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 자, 양봉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를 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주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30분 봉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 종목도 제가 이제 30분 봉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죠? 여기 지금 이 자리가 저항이죠. 그렇죠? 여기가 저항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게 뭐죠? 갭이다. 갭을 메꿔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갭을 메꾼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갭을 메꾸고 빠지느냐 돌파가 나오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갭을 만약에 메꿨다, 그리고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이제 그때 봐야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 일단 제가 라인 설정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자, 지금 여기에요. 자,
이 캔들에 대한 이건 제 그냥 분석입니다. 한 3분의 1 지점. 네, 이렇게 볼게요. 지금 이 캔들 기준과 그 다음에 이 밑에, 자, 이건 음봉과 음봉에 대한 이 여기 설정되어 있는 여기 맞닿는 부분이 있죠. 예, 저는 이걸 좀 보는 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은 다 저항이에요. 30분 봉상에서 보면 위에가 다 저항이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음봉으로 다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가 하방으로 보라, 그러니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0분 봉에서도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기술, 물론 제 얘기죠. 제 의견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제가 이제 캔들에 대한 차트 분석을 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다 저항이다. 그럼 저항은 못 가는 거냐? 아니죠. 주식이 상승하는 이유가 뭐죠? 저항을 돌파하고 안착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저항이다. 그러니까 기준을 잡는 거지 못 간다, 돌파가 못 나온다 이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 자, 이제 바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1차적인 상승과 지지, 그 다음에 돌파와 지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자리를 네,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이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서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자리를 지금 거의 바로 위 아닙니까? 저항이냐 돌파냐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위치가 뭐죠? 네, 두 번째 위치가 당연히 다음의 저항이다. 이 다음 저항을 돌파를 하느냐 이게 이 라인이 돌파가 나오고 못 나오고 이게 확연히 좀 알 수 있는 방법 그 장 중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확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저항을 받고 빠지느냐 예, 이런 걸 봐야 돼요. 이 구간을. 그러니까 중요한 구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 다 좀 체크하고 이어 설명드릴게요. 자, 이 세 번째 여기가 가장 돌파하기 힘든 자리예요. 30분 봉상. 그러면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고 돌파하면 여기를 돌파하는지를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단기적으로 이 자리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글씨가 너무 작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기 위치를 보셔야 돼요. 이 425에 대한 위치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요. 434와 437 이 자리를 돌파하면 자,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자, 일봉상에서 좋은 양봉의 돌파 모양이 나올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437 위에 올라가면 437이 어디죠? 한번 볼까요? 437. 자, 제가 체크를 좀 해볼게요. 네, 여기입니다. 이 자리를 돌파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자, 이 부분 여기가 이제 또 저항이 보이겠죠. 이건 뭐 나중 얘기입니다. 이 나중 얘기고 여기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어갈 수 있는 다시 밀리면 저항이죠. 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제가 분석하는 내용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예, 꾸준히 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보셔야 돼요. 저는 제가 저도 이제 심심해서 뭐 심심하다기보다도 주변에서 이제 부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차트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하는데 글쎄 뭐 맞다 틀리다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는 뭐죠?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을 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알면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아는 게 사기꾼인 게 아니라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기꾼이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지만 기준이 확실하게 이 자리가 돌파가 나오거나 깨졌을 때의 이 모양을 제가 좀 확인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네, 이어서 한번 나중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